배드민턴에서 여러분이 이 자세를 만들 수만 있다면 순간적으로 어디든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무게중심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게중심과 그것을 지지하는 다리의 각도의 기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땅을 박차고 뛰는 거지만 중심과 기울기에 따라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배드민턴에서 발이 빠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대부분 스텝이 느려서 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텝이 느린 사람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 움직임, 첫 번째 발이 느려서 공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이 느린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내는 방법에 대한 비밀을 세계적인 선수들의 스텝과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신다면은 어디로 올지 모르는 배드민턴이라는 고난도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이 느리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응하는 스텝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봤던 스텝과는 전혀 다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드민턴이랑 100m 달리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 둘 다 빨리 뛰어야 되지만 100m 달리기는 그냥 한 방향으로 달리면 돼요. 딱 그 스타트 총성이 울리고 나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그냥 한 방향으로 쏟아내면 됩니다. 근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앞에, 그리고 뒤에, 옆에 360도의 방향을 모두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만약 100m 달리기처럼 한 방향으로만 빨리 나갈 준비를 하게 된다면 아마 초심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이 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 360도 어디로 올지 모르는 방향을 맞춰서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임, 즉 이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동한다라는 말은 곧 중심을 이동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내 몸의 중심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의 위쪽 방향을 머리, 아래쪽을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대기를 이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리 부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전달했을 때 막대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막대기의 중심이 여기이고 그 중심으로 힘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기울여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대기를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게중심과 그것을 지지하는 다리의 각도의 기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너무 크면은 그만큼 더 빨리 움직여내지 못하면 영상처럼 막대기는 쓰러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기울기가 없는 상태에서 발이나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체가 뒤로 쏠리거나 상체가 일어서게 되고 다리가 중심을 추월하기 때문에 빠른 힘을 작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막대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달릴 때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요. 땅을 박차고 뛰는 거지만 중심과 기울기에 따라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발이나 다리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다리의 기울기 없이 빠르게 스타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잘 보셨나요? 이 막대기의 원리는 우리 신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다리가 느리신 분들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면을 차고 나갈 때 몸의 중심이 높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심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운동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가 조금 느려져요. 하지만 다리와 몸의 중심을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지면을 차고 나간다면은 막대기의 중심을 밀고 나간 것처럼 중력을 이용해서 내 몸의 중심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떼면은 몸의 중심은 중력으로 인해서 중심은 아래로 작용하고 지지하는 발의 반대 방향으로 몸의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을 띄워도 다시 발이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중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간단한 원리인데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에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팔을 이렇게 손을 올립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올리면 아무런 파워가 벽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한쪽 발을 떼면은 중력에 의해서 반대쪽 방향으로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벽을 미는 힘이 조금은 생깁니다. 만약에 이 벽이 제가 미는 힘보다 약하면은 벽이 무너지겠죠. 자, 그러면은 가만히 서서 있을 때보다 중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몸의 기울기가 더 기울어지면은 벽에 짚은 손에 더 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몸의 기울기를 더 기울이고 다리를 펴면은 더 큰 에너지로 벽을 밀게 됩니다. 이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에너지를 제가 제 힘을 써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저는 다리만 뗐을 뿐인데 중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이쪽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즉, 무게 중심과 이 무게의 중심을 지지하는 다리의 기울기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면은 이 왼쪽으로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가고 싶은 발의 반대발을 밀어주면서 기울기를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면은 중력과 운동 에너지가 생기면서 내 중심을 더 빠르게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반대발을 차면서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내가 빠르게 이동을 하고 싶다면 중심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중심 이동의 핵심은 내 몸의 중심과 다리의 기울기를 통해서 중력을 이용한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운동 에너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자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에서 여러분이 이 자세를 만들 수만 있다면은 순간적으로 어디든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세가 준비한 상태에서 자세를 순간적으로 낮춰주는 거예요. 낮추는데 내 몸을 낙하시키는 느낌으로 탁 중심을 지면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때 점프를 하면 안 돼요. 점프를 하면은 내가 중력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면에서 멀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시간차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세의 핵심은 점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무릎을 굽히면서 내 자세를 드랍시켜 주는 거예요. 준비 자세에서 떨어지는 움직임만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만들 수만 있다면 3가지의 방법으로 훨씬 더 빠른 스텝을 만들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3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60도 다리를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세를 여러분이 따라해 보면은 내 몸은 낙하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두 다리가 지면에서 살짝 뜨면서 프리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직접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그 전에 설명했던
다리 기울기를 순간적으로 만들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이 자세, 이 낙하하는 자세를 만들면 다리가 프리해지면서 몸도 훨씬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순간적으로 낙하하면은 낙하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살짝 내 몸이 무중력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리뿐만 아니라 몸도 더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냥 여기서 도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무중력 상태를 만들면서 도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자세를 통해서 아까 설명한 중력과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그리고 쉽게 공을 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쪽 방향으로 다리를 지탱을 해주면서 다리를 들어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자세를 만들면서 가면은 순간적으로 엄청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여기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발을 일로 찢어야겠죠? 이렇게. 자, 일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떤가요? 지금 화면에 어느 정도 속도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 자세와 함께 제가 그 전에 설명했던 중력과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가면은 정말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공을 이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で落下します。その運動エネルギーを利用して動くのです。これについてはボールを移動させることで考えています。ボールをここからスタートさせ、このゴールへ向かわせます。A は平らな道、B は坂道、C は曲線を描く道です。まず A でボールをゴールへ向かわせるには、ボールを押すエネルギーが必要です。一方 B と C はボールを押すことなくゴールへ向かわせる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 C のボールは初めに重力を効率よく利用して落下することで一気に加速して B よりも早くゴールへ到達します。それを踏まえて体を移動させる時の重心移動に注目しています。腰を落とした姿勢から移動するときは足の筋力によって重心を移動することになります。それは先ほどの A のような状況です。しかしバツ10ステップでは重心移動はこのようになります。重力を利用して落下する重心を足でつっかい棒のように支えることで、先ほどの実験の C のように効率よく動いていることがわかると思います。筋力だけで動くのと重力を利用するのとでは効率がまるで違うのです。 A의 상황에서는 공을 목표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공을 굴리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굴려야죠. B와 C는 굳이 내가 굴리는 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도 목표 지점으로 그냥 공을 놓기만 해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C의 경우 중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 떨어지면서 순간 가속을 만들고 더 빠른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이 실험을 근거로 몸의 중심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을 한다면 A와 같이 옆으로 밀어내는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낙하하는 자세, 이 낙하하는 자세를 만든다면 C와 같이 중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가속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몸을 낙하시키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발을 뻗으면서 뛰게 된다면은 정말 훨씬 더 빠른 이런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한번 꼭 직접 해보세요. 순간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텝을 정말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선수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가속을 줘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다른 스포츠도 이런 자세를 만들어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초심분들 혹은 스텝이 느린 분들이 왜 느린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수비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죠. 공이 앞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저것을 빨리 치기 위해서 첫 번째 발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절대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첫 번째 발을 이동시키면은 오히려 빠르게 못 갑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바로 앞으로 나간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아까 중력 말씀드렸잖아요. 오른발을 띄는 순간 바로 이쪽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중심을 왼발로 이동시켜 놓고 앞으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을 띄면은 이쪽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중심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놓고서 오른쪽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발을 바로 앞으로 이렇게 뻗으면 느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낙하 자세와 함께 반대발을 차주면서 무게 중심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빠르게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수비를 하고 있다가 앞에 들어보는 상황에서 오른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낙하를 시키면서 반대발을 차주면은 훨씬 더 빠르게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발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절대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동안 수많은 코치님들께서 내가 가는 방향 반대발을 밀어주라고 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 원리가 이해되지 않나요? 배드민턴은 이렇게 원리를 알고서 배우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냥 반대발을 차고 나가세요 이것보다 왜 반대발을 차고 나가는 것이 더 빠른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몇몇 분들은 배드민턴과 같은 스포츠, 운동은 몸으로 익히고 배우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말이 이해는 가지만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를 하고 몸으로 배우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라 몸으로 익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체득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을 잘하고 싶어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으로 익히는 형태로 배드민턴을 배우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대부분 실력이 정체되는 분들은 그 방법으로 계속 배우게 되면은 구력만 늘어나게 되고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거죠. 만약 배드민턴을 열심히 배우기는 하지만 실력이 정체된다, 원리를 익혀서 몸으로 체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배드민턴은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본기는 그립, 스윙, 스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세 가지 기본기에 대한 원리를 하나하나 강의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 달에 딱 40명만 선착순으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고, 수강생분들은 기수별로 단톡방에서 저와 직접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8월 20일에 5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셔서 영상 통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수강을 하기 위해서 5기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꼭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한 스텝이 스플릿 스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낙하하는 자세는 스플릿 스텝과는 좀 다릅니다. 이 자세가 스플릿 스텝과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 설명한 자세를 배드민턴에 어떻게 적용해서 자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독을 누르신다면은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을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아마 그 영상도 정말 여러분들이 배드민턴 하는 데 있어서 스텝이 빨라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영상이니까 구독을 누르고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얼른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